스포츠 의학, 건강, 그리고 AT가 살아가는 이야기, AT 온에어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달의 부상을 할 시간인데요. 3월의 이달의 부상은 어떤 부상을 할까 저희가 엄청 많이 고민을 하다가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케이스는 서연쌤이 가지고 계시죠? 그쵸. 왜냐면 저의 발목 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발목 부상인지 저희가 한번 함께 알아보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볼 건데, 들으시는 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 간략히 이제 제가 수업 형식을 빌려서 질문을 드릴 건데, 거기에다가 맞게 대답을 해주시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저도 이제 이해를 하기 쉽겠죠. 그러면 간단히 먼저 기본적인 정보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저한테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언제 이 일이 발생했나요? 한 2월 중순 정도에 제가 이제 트레드밀 위를 좀 달리고 있는데, 오른쪽 발목 외측에, 그러니까 복사뼈를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에 이제 뭔가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생각 어느 날부터. 근데 저는 발목을 찌른 적도 없고, 그 당일날, 통증을 느꼈던 당일날 발목을 삐지도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네. 약간 초심자셨나요? 약간 평상시에 많이 뛰시나요? 그게 궁금했어요. 평상시에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전에도 훈련이 된 상태였는지. 뛰어요. 저도 평상시에 막 엄청 많이 뛰진 않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헬스장을 갔었기 때문에 아예 안 뛰진 않았어요. 저는. 오케이. 그게 갑자기 생긴 일이군요. 그럼 혹시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비슷한 통증은 아니었는데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이제 오래 걸을 때, 그때는 근데 통증의 위치가 달랐어요. 그때는 발바닥이 약간 그 족저근막염처럼 이제 아팠던 건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그때랑은.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혹시 다른 지금 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접질린 건 아니라고 하셨고, 그러면은 다른 붓기나 혹은 다른 쪽에 사인이나 심텀이 있으셨는지, 증상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2월 중순쯤에 통증이 있고 나서 그날 체크를 했을 때 복사뼈 앞쪽에 조금 부종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날 당일날. 네. 그리고 좀 따뜻한 이제 그 피부를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도 있었고. 약간 열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통증이 이거 발목 복사뼈 근처에 있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 외에는 다른 통증이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나요? 가장 저한테 특이했던 통증은 걸을 때는 통증이 없고, 걸을 때는 복사뼈 외쪽이나 그냥 통증이 없어요. 걸을 때는 아무 통증이 없는데, 오직 뛸 때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통증이 이제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달 정도를, 그러니까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달렸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이제 4월 달에 참여하고 싶은 레이스가 있어서 그걸 목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통증은 한 달 동안 없었어요.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는 없었어요. 통증이. 근데 그런 2월 중순이나 초부터 이제 통증이 시작된 거죠. 혹시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근데 왜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어떤 사건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크게 바뀌었던 게, 신발을 제가 최근에 런닝화를 샀어요. 12월 말에. 신발 빌런이에요. 12월 말에 이제 런닝을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 레이스를 하니까, 참여를 하니까. 마음을 제대로 먹었구만. 네, 마음을, 그래야 이제 제가 할 것 같아서. 이제 그럼 장비빨이지. 장비빨. 운동은 장비빨이지. 그럼. 그쵸.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런닝화를 새로 장만을 했죠. 네네네. 12월 말에.
어허. 근데 처음 한 달 반 정도는 괜찮았어요. 1월 초부터 이제 2월 반까지, 2월 중순 전까지는 통증이 없이 잘 뛰다가 네. 갑자기 이제 2월 중순부터 이제 통증이 시작된 거죠. 그거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신발 바꾸고 바로 아픈 건 아니고 신발 바꾸고 좀 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네. 본인이 혹시 생각하기에도 이게 단번에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시간차가 좀 있었으니까. 만약에 뭐 제가 발목을 접질렀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딱히 그런 사건이라는 게 신발 바꾼 거 외에는 제가 이제 생각을 돌이켜 봤을 때 신발 바꾼 거 외에는 바뀐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물어보긴 했는데 이전에 있었던 부상에 대해서 이 비슷한 부상 말고 혹시 유달리 불안정한 발목을 갖고 계신다거나 그런 편은 아니신가요? 제가 오른쪽 발목이거든요. 제 지금 문제가 있는 발목이. 네. 오른쪽 발목인데 옛날부터 이제 오른쪽 발목을 어렸을 때부터 접질른 적은 몇 번 있어요. 몇 번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제 밖으로 꺾이는 거? 매측인데 그 밖으로 꺾이는 안으로 꺾이는 거죠. 안으로 꺾이는 거죠. 바깥 발목이 아픈 거잖아요. 발목이 그쵸. 그런 적은 몇 번 있어요. 오른쪽 발목이. 네. 그리고 뭐 제가 더 이제 이전에 제가 가졌던 다른 그러니까 부상을 얘기를 하자면 오른쪽 발목은 몇 번 삐었었고 그리고 제가 허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그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허리였고. 네.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신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빌런이라고 했던 얘기처럼. 그전에도 혹시 특별한 신발을 신거나 이전 신발은 어떤 형태의 신발이었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바뀌자마자 이렇게 아파했으니까. 네. 어렸을 때 그렇게 발목을 이제 접지르고 나서 어떤 이유였는지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렸을 적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떠한 이유로 발목이나 이제 다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도수 치료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 인솔을 신기 시작했어요. 깔창. 그러니까 깔창이 이제 그 교정을 위한 그때 당시에 이제 맞아요. 교정을 위한 이제 깔창이었죠. 오른쪽에? 그래서 오른쪽에만 네, 오른쪽에만 이제 신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럼 쓰셨어요? 그거를 그래도 5년 이상은 신었던 것 같아요. 5년 이상은 썼었던 것 같아요. 네. 5년 이상은 신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그거를 그만 신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제가 어쨌든 발 통증 때문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근데 이젠 더 이상 인솔이 없었어도 발이 덜 아프거나 하시진 않았던 거죠. 최근까지는. 그러니까 5년이 가시잖아요. 최근까지는 네,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한 19살, 20살 이후로는 인솔을 안 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옛날부터 이제 약간 주입식처럼 들었던 게 나는 내 오른쪽 발목은 아치 서포트가 있는 거를 신어야 된다. 뭐 인솔이 됐든 이제 신발이 됐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항상 신발을 살 때 좀 아치 서포트가 있는 거를 이제 계속 찾아다니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신발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네네네.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쿠션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원래 제가 항상 신었던 게. 항상 신었던 게. 근데 오래 걷고 오래 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족저근막염 그런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발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아치 서포트가 잘 된다고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는 신발을 많이 더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조금. 그럼 이번 신발은 어땠어요? 새로 산 신발은 그거에 비하면 아치 서포트가 없는 신발이었나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제 발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였는데
아, 나는 아치 서포트가 있는 걸 신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제 딴에는 이제 아, 나는 아치가 잘 없나 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플랫핏이었나 보다. 평발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예. 그 러닝화를 하는 이제 매장에서 분석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무료로. 발 네. 분석을. 그래서 아, 그래. 뭐 안 한 지도 오래됐으니까 한지는 이제 그때 인솔 처음에 맞출 때 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한번 해보겠다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막 걷기 게이트 분석도 하고 그렇게 좋다. 했었는데 오른쪽 발이 하이아치가 나온 거예요. 제가 아치가 생각한 게 높았다는 아니라. 거죠. 네, 플랫이랑 왼쪽에 반대네. 비해서. 그치. 네.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아치가 높다고 나와서 아, 내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나는 평발인 줄 알았다. 그랬는데 아, 아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하이아치로 나와서 우리는 너한테 이제 뉴트럴 신발, 그쪽에서 얘기하는 뉴트럴 신발이라고 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아치 서포트 없는 뭐 쿠션도 많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니커즈는 아닌데 그래도 런닝화 중에서 쿠션이 적고 약간 오히려 밑바닥 밑창이 약간 조금 더 딱딱한 네네네. 그런 신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까지는 근데 쿠션만 있는 것만 거의 주로 신어왔으니까 아, 그래서 아, 분석도 했고 분석에 따라서 한번 이것도 신어보자.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심하게 아팠던 적이 없었으니까 신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매를 했더니 바꿔서 신었죠. 네. 아하. 근데 그때부터 그걸 신고 한 달 뛰고 나서 이제 통증이 시작된 거죠. 아, 근데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이 되게 뭐라 하지? 좀, 이거를 완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뭔 다른 일이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네네네. 그 한 달 동안에 발목 통증은 없었지만, 살짝의 오른쪽 무릎, 그리고 오른쪽 허리 통증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 통증이 발목 통증처럼 막 내가 달리기 하는 거를 멈출 정도의 통증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욱신거리는 정도? 그 무릎이랑 골반에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 처음에 무릎 안쪽 내측에 무릎 내측에 약간 욱신거리는 통증이 달리기 할 때 몇 번 있었고 그리고 그 통증이 없어지고 나서 골반, 그러니까 오른쪽 제가 허리 예전에 다쳤던 그 똑같은 비슷한 위치 골반 뒤쪽이죠. 네.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SI 조인트. 골반도 네, 아니네. SI 완전 엉덩이 뒤쪽이죠. 네. 네. 뒤쪽 그 로어백이죠. 뒤쪽인데. 통증은 진짜. 네, 근데 그게 제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을 때 그 통증이 있었던 똑같은 부위였거든요. 그래서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오른쪽 허리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발목은요? 그때는 발목이 있을 때요, 없을 때요, 통증이? 그러니까 그게 순차적으로 발목 통증이 없었을 때 그때 당시에. 신기하다. 그러고 그게 다 하고 모든 것이 떠나고 발목만 나왔군요, 통증이. 그쵸. 근데 그게 그렇게 한 달 정도로 아픈. 그쵸. 네, 약간 진짜 말을 표현하면 그 통증을 표현을 하면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발이 지면에 닿을 때마다 누가 발 뒤를 칼로 찌르는 느낌. 너무 싫어. 지금 얘기하신 거대로 하고 그 대충 상황 스토리랑 페인은 그 정도였는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증상이나 이런 게 궁금하댔잖아요. 근데 아까 첫날은 붓기가 있다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붓기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붓기나 눈에 띄는 붓기나 혹은 뭐 다른 것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까지 뭐 제가 한 달 동안 무릎이랑 골반 통증도 있다 그랬잖아요. 로어백 통증도 있었는데 그거는 금세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발목 통증이 생기니까 제 딴에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가겠지. 냅뒀던 거죠. 맞아. 네, 이것도 금방 사라지겠지. 맞아. 아무리 통증이 좀 심하긴 그러니까 통증 뭐 페인 아무리 통증 레벨로 얘기를 칼로 하면 나를 찌르더라도 그럼 네, 사라지겠지. 조금 그래도 사라지겠지.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냅뒀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하.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뛸 수가. 하하. 근데 혹시- 걷는 건 괜찮은데 뛸 뛸 때만? 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계속 신경을 쓰려고 이제 좀 공부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이 그러면 케이스에 이제 대해서. 그쵸. 이제 쌤 케이스가 됐으니까 본인이 이걸 부상이라고 인지한 순간부터 조금 다르게 대하셨을 텐데. 그쵸. 그러면 네. 또 뭔가 또 이제 직업답게 본인을 평가하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뭐, 팔페이션이나, 그러니까 촉진했을 때 더 아픈 부분이나 혹은 뭐 가동 범위가 떨어지는 거나 할 수 있는 만큼의 뭐 스페셜 테스트나 그런 걸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딱히 스페셜 테스트를 하진 못했고 근데 하기 그리고- 힘들어. 손이 두 개인데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니야. 손이 두 개나 할 수 있나? 저는 일단 못했어요. 제 케이스에 대해서. 힘들죠. 발은 힘들어요. 네. 네. 근데 제 이제 발목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딜레이가 있었어요. 왜냐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일하게 생각한 것도 있고 좀 나아지겠지 하고 냅둔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건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기에 심각할 만한 증상이 발견되지 못했다. 팔페이션 혹은 레인지 오브 모션 혹은 뭐 스페셜 테스트 등등등 평상 생활을 이제 유지하기에는 다 어떤 적정한 수준 됐으나 뛰는 식의 어떤 좀 강한 임팩트가 발휘했을 때만 아팠기 때문에 냅뒀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냅둬서 한 3주 동안 냅뒀던 것 같아요. 냅뒀다. 그리고 이제 3주가 네. 되기 시작한 2주가 지나고 나서 이거는 뭔가 심각하다. 문제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레이스에 참여하려고 4월이 다가오고 그런 목표가 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근데 그럼.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뛰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럼. 큰일 났다. 이거 뭔가 해야겠어. 네. 이런 네. 마음이 드셨군요. 혹시 뭐 본인이 어떤 처방을 내리고 어떤 시도를 좀 해보셨나요? 트리트먼트 방법으로. 그래서 일단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에 제가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찾아야 그렇지. 뭘 이메일 트리트먼트를 먼저 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한 3주 냅두다가 그때서야 이제 셀프 테스트를 이제 좀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네. 캐치한 부분은 첫 번째는 싱글 레그 스탠드라고 하죠. 그 오른쪽 발로 그냥 섰을 때 1분을 못 아니 1분도 아니야. 20초도 못 견디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밸런스가 아파서? 아니요, 통증도 없었어요. 통증이 없는데 네네네. 왼발은 1분 동안 아니면 1분 이상으로 이제 왼발로 그냥 싱글레그 스탠드를 썼을 때 통증도 없고 그냥 아무 흔들림 없이 네. 밸런스를 쓸 수 있는데 오른쪽을 맨발로 섰을 때 네. 통증이 없는데도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밸런스를 네. 못 잡는 거죠. 그게 네. 첫 번째 제가 캐치한 거였고 두 번째는 그 아까 말했던 부종 그 하루가 다 지나면 그러니까 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제 아프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다 끝나고 아프다는 의미는 약간 욱신거리는 게 있었어요. 약간 그 가로수 계속 걷는 직업이니까 서 있는 직업이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항상 왼발이랑 비교하면 약간의 붓기가. 약간의 붓기가 복사뼈 앞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복사뼈 앞쪽을 누르면 예. 팔페이션을 하면 거기에 통증이 있었어요. 네. 그게 두 번째. 그 두 개가 거의 캐치. 메인한 심텀. 지금 이제 트리트먼트를 가기 위해서는 정보가 그쵸. 필요하고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결과를 만드셨나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한 이제 진단은 셀프 진단은 사이너스 털사이 신드롬이라고. 사이너스 탈사이가 그 복사뼈 바로 하단에 있는 그 약간 그 비어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뼈와 뼈 사이들을 공간이죠. 만나는. 네. 맞아요. 거기에 통증이 있는 거를 네. 이제 사이너스 탈사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조사를 했을 때 구글을 막 쳐봤죠. 구글을 쳤을 때 이제 가장 그 가까이 비슷한 이제 심텀, 가장 커먼한 심텀 중에 나오는 게 그 네. 사이너스 털사이 신드롬이더라고요. 오케이.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제가 그 다른 의심이 되는 거 하나는 이제 그 발 뒤꿈치 쪽에 충돌 증후군. 이라고 뭐랑 해서 뭐 사이에. 예. 그 테일러스랑 칼케니어스 이제 아나토미를 얘기하면 그 사이 서브털러 조인트에 약간 이제 조인트가 찝히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군요. 둘 다 뭐 일리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제 발에 대해서 네. 제 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이제 논문을 네네. 찾아봤는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갖고 있는 심텀이랑 사이너스 털사이를 연구해왔던 그 연구에서 말하는 이제 커먼한 증상이 네네. 일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뭐. 일치하는 게 첫 번째가 네. 그 복사뼈 앞쪽 통증. 그 사이너스 털사이 구멍이 있는 그 거기 부분을 누르면 통증이 네. 있는 거. 그게 첫 번째. 그게 네. 저랑 제가 느꼈던 제 개인적인 증상과 논문에서 말하는 커먼하게 나오는 증상 그 겹치는 게 네, 하나 네.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앵클 인스타빌리티. 그러니까 밸런스가 한 발로 오래 계속 못 섰었던 거. 예, 오래 못 썼던 거. 네네. 그리고 부종. 그 약간의 네. 부종. 네, 복사뼈 앞쪽에 있는 부종과 통증. 근데 그게 부종과 통증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그 오래 걷거나 아니면 뛰거나 근데 uneven ground. 물퉁물퉁한데 걸을 때. 울퉁불퉁한데. 그러니까 뭐 시멘트 바닥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자갈길이나 그런 데. 네, 자갈길이나 그 평평하지 않은 길을 걸을 때. 근데 제가 가끔씩 그런 데를 걸을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필드에서 뭐 걷는다거나 그럴 때 제가 발목이 쉽게 약간 기빙아웃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때마다 살짝 찌릿하고 아프고 평상시 그냥 시멘트를 걷거나 그냥 평평한 바닥을 걸을 때보다 네. 그게 이제 또 커먼한 거였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웜리스 그 사이너스 털사이 에리아에 있는 네네네. 이제 손을 댔을 때 이제 조금 열이 느껴지는 게 제가 느꼈던 이제 경험 그 증상과 논문에서 말하는 게 너무 비슷해서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을 때. 그렇구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수가 그냥 사실 리액션 오브 인플레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붓기, 그다음에 열, 히트, 그다음에 가장 페인. 커먼한 거죠. 네, 세 개 다 뭐 보통 흔한 인절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위치나 그런 것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드신 거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그거에 따라서 뭐 혹시 어떤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 적용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적용했던 치료법은 네. 첫 번째는 이제 군둔이래. 둔군. 군둔이를 트레인 시켰군요. 궁둥이. 예, 궁둥이를 트레이닝 시켰죠. 그쵸. 네. 그렇죠. 그걸 먼저 네. 그쵸. 그게 사실, 왜냐면 그게, 근데 네, 여기서 왜 한 가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네. 제가 논문을 본 거 중에 이제, 뭐, 정확한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둥근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떤 논문 중에 이제 이러한 재활 운동, 둥근 재활 운동을 했더니 좋아졌더라. 근데 그런 리서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저는 뭔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죠. 스스로. 정말 내 해봐? 궁둥이가 네. 약한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약한가? 팔에 찔리고 네. 있나?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봤던 게 셀프 테스트를 한 게 정말 이거는 그 연구자분들한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냥 해볼 수 있죠. 자기 몸에 하는 건데 뭐 어때? 옆에 옆으로 누워서 몸을 옆으로 누워서 발 그냥 옆으로 드는 거 있잖아요. 힙 에비덕션을 몇 번을 할 수 있나 봤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이제 그 엉덩이 옆쪽에 그런 타는 느낌 들기 전까지. 네네네. 맥스를 한번 재보셨군요. 맥스가
이게 뭐 이 하나의 테스트가 모든 걸 말해준다 이건 아니었는데 뭐 베이스라인 될 수 있죠. 네. 네, 둥근 이제 특히 글루티우스 미디우스를 테스트 중둔근. 스트렝스 테스트 하는 거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했는데 오른쪽이 훨씬 못하는 거예요. 왼쪽보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금방 이제 그 타는 느낌, 그 버닝이 약화된 느낌 확실히 느끼셨군요. 네, 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재활 치료로 남은 거고. 그 밴드로 하는 몬스터 레러럴 워킹, 사이드 워킹이랑 근데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효과가 있어서 다 얘기하시는 거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나는 궁금한 게 그게 아니라 했냐 안 했냐. 아니 재활 운동을 물어보시길래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본 건데 그래서 지금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지금은 뛸 수 있어요. 그거를 결정한 본인 그 재활 운동도 했고 뭐 붓기도 관리했을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거 하셨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만약에 재활 운동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제가 또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걸 뭘 했는지 궁금해요. 네, 재활 운동 말고 가장 저한테 직접적인 통증이 확 없어졌던 그 사건이 뭐였냐면 제가 런닝화 상점에서 런닝화를 새로 장만했다고 했잖아요. 네, 상점. 바람의 나라 같아. 바람의 나라. 상점에서 런닝화를 구매했죠. 제 한국어가 이렇게 떨어졌다. 레벨이 어찌됐든. 그래서 상점에서 어쨌든 매장에서 이제 계속 얘기해주세요. 네, 매장에서 신발을 바꿨어요. 제가. 통증 한 2월 말에 교환을 했어요. 2월 말에 좀 제가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션이 있는 걸 지금까지 써왔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갔나요? 쿠션을 조금 제가 분석은 일단 그쪽은 제가 못 믿겠고 일단 쿠션이 있는 거를 추천해달라. 그래서 쿠션이 있는 걸 샀어요. 좀 맥스 쿠션이 있는 거를.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신발을 산 다음날 뛰어봤는데 뛸 수 있는 거예요. 통증이 없이. 미쳤다. 바로 다음날요? 재활운동 필요 없네. 뭐였어? 그 뭐야?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우와. 근데 이제 그 다음날 통증은 그래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었지만 그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는 그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은 사라졌어요. 줄어들었다 레벨이.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런 거 있잖아. 뭐 신발 처음 사면 그 적응 시간 필요한 것처럼 적응할 동안은 이제 좀 아프잖아요. 어디가 됐던. 그쵸. 그 신발도 그랬어요. 그 신발도 초반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전보다 제가 처음에 신었던 12월 말에 샀던 그 신발보다 조금 덜했기 때문에 통증이 좀 덜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신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그걸 신고 처음에는 원래는 제가 한 3마일 정도 뛰었는데 3마일은 초반엔 못 뛰고 그래도 한 1마일, 2마일 그렇게 뛰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통증조차가 사라진 거예요. 그 칼로 찌르는 듯한. 근데 그냥 남은 거는 신발이네. 신발이야. 통증 달리는 동안엔 통증이 없고 그냥 다 끝나고 나서 약간 욱신거리는 통증만 남고. 근데 신기한 건 이제 그런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죠. 신발을 바꾸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입에 배우고 발 배우고 이럴 때 그 신발 바꿨는지 꼭 물어봐라고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항상 교수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신발이 진짜 큰 영향을 주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바이오 메카닉적으로. 그 구조적으로. 그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만약에 아치가 높으면 아치가 낮으면 쿠션을 이제 아치가 낮으면 그 쿠션을 좀 줌으로써 아치를 만들어서 이걸 흡수하는 구조를 좀 주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였냐면 그 하이 아치라 그랬잖아요. 그 분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건. 그게 맞는데 제 오른쪽은 하이 아치인데 뭔가 그 하이 아치가 있음으로써 그 앞쪽 그러니까 뭐 미드풋을 기준으로 조인트를 생각했을 때 칼케이니어스 쪽 말고 앞쪽에 미드풋이 제가 그
걸을 때 지면을 닿을 때 좀 오버 프로네이션이 되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런 메카니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사이너스 털사이 그러니까 그 구멍이 찝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은 네. 엄지발가락으로 더 발이 기울면서 이 바깥쪽 그 칼날 쪽이 더 들어 올려지면서 이 복사뼈와 그 복사뼈 구멍 사이가 좁아지면서 눌리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지를 이제, 더 누르는 느낌이 들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아까부터 계속 느꼈던 거는 오버아치 그러니까 그 높은 아치를 가졌다는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꾸준히 이제 쿠션이 있는 신발을 사오셨잖아요. 쓰고 오셨고. 네. 그래서 평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플랫한 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트레이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이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도 약간 이제 그걸 유지할 수 있게 정도 됐다가 신발 덕분에 꾸준히 가져온 신발 덕분에 근데 이제 신발의 보조가 없어지면서 이 피드백 자체가 없어지면서 발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간이 한 달이 아니었을까. 그 한 달 동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임팩트이 점점 뭐 무릎에도 오고 골반에도 오고 그러다가 이제 발로 좀 막 딱 통증이 시작된 게 아니었을까. 왜냐면 맞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플랫풋이 것처럼 아닐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플랫풋이었을 수도 맞아, 있어. 맞아. 근데 이제 인솔을 신고 진짜 어렸을 때 뭐 진짜 20년 전부터 인솔을 네. 신고 하이아치 그런 거를 막 서포트가 되는 신발을 신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적으로 변했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완전히 반대적인 신발을 신어가지고 맞아. 이렇게 영향이 미쳤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그 한 큐에 바뀐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발을 딱 그게 진짜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신기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저는 아까 그 둥근 얘기했을 때처럼 또 다른 제가 관점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이때까지 배워오고 써먹었던 재활의 그 방식을 따르자면 만약에 이런 환자가 저한테 온다면 저는 아무래도 얼라이먼트를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렬을 먼저 보지 않을까. 특히 이제 지금 이 케이스, 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동 범위도 모르고 스트렝스도 모르고 사실 네, 맞아요, 테스트도 맞아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네. 다들 이제 추측하고 이거 왠지 여기가 더 타이트한 것 같아. 아마도. 예, 확실한 이제 제3자의 객관적인 시야가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많이 줄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발목 움직임 다 볼 거고 왜냐면 또 저는 그 한 달이랑 기간이 뭘 또 느끼게 하냐면 이게 아무래도 그 머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심히 버티고 있었지만 기브업 되는 그 근육의 이 부족함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서 있을 때나 아니면 덜 썼을 때 그러니까 힘이 덜 드는 일상생활 유지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더 좀 많이 쓰는 고정된 힘을 필요로 할 때는 더 아프다라는 게 좀 뭔가 그냥 인대나 요런 요소들보다는 근육 쪽에 더 가까운 증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 환자를 내가 데리고 있다면 그 각을 한번 쭉 보면서 어떤 부분이 얼만큼 부족한지에 따라서 순서를 좀 나누고 저는 아마 뭐 무릎이나 허리도 볼 것 같고 그 무릎과 엉덩이 자체가 그 같이 묻혀서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를 한다거나 데드리프트를 할 때 어떤 부분이 더 이제 부족할 수 있잖아요. 특히 각자는 다 괜찮아. 근데 목 묶어놓으면 엉망이야. 이런 케이스도 진짜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지 않을까. 쌤도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는 게 이게 지금 신발로 나아지면 짱짱 좋죠. 짱짱 좋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 맞아요. 제가 봤을 땐 근본적인 문제는 뭐 어디가 원인이라고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오른쪽이 가장 큰 지금 문제. 오른쪽이 지금 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오른쪽은 다 지금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망했지. 그래서 저도 망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앵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제가 한 달 이내에 한 달도 안 남은 이제 몇 주 남은 그 레이스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맞지. 그것 때문에 이제 신발을 바꾸고 나서 뭔가 더 저는 앵클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거고 근데 왜냐면 맞죠. 신발을 바꾸고 나서 바로 이제 통증이 뛸 수가 좋아졌으니까 있으니까. 그럼. 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면 됐다. 현재로는 이거면 됐고. 무조건이죠. 네. 근데 만약에 선생님 말씀처럼 환자로 오면 확실히 제가 생각해도 이 문제는 발목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그럼요. 이제 있었던 그렇죠. 이제 허리 문제라던가 그런 게 영향이 이제 체인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래서 저도 막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원인은 없어요. 뭐가 일반으로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장 문제인 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쵸. 양쪽을 비교해서 발레럴 해서 어디가 제일 많이 부족한지를 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근육, 스트렝스로서도 아라로 M체에서 어디가 제일 약한지, 아까 말씀하신 그 둥근 체크한 것처럼 그것도 체크하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보기에 쌤은 손이 한 개 더 필요해요. 그래서 시키세요. 이거 저 MMT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은 또 그건 이제 좀 멀리 봤을 때 얘기고, 지금은 트레이닝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한 개 더 할 수 있다면 소프트 티슈, 그러니까 근육을 좀 더 잘 릴렉스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특히 종아리 밑에, 그리고 종아리 포함 종아리 하단, 그리고 허벅지, 엉덩이까지 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풀어주시면 좀 기능적으로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근육 그거를 좀 더 좀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소프트티슈 릴리즈 그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힙 AD덕터나 그쪽이 훨씬 타이트하고 제가 느꼈을 때 그리고 그런 그쪽과 제가 뭐라고 했죠? 힙 AB덕터가 훨씬 타이트하고 힙 AD덕터 애들이 약해요. AD덕터 애들이 더 약해요.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트렝스에 초점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좀 밸런스가 맞게. 근데 그 트레이닝 하시면서 근력 운동도 따로 하시나요?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뛰시는데요? 일주일에 지금은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일주일에 한 4-5번은 뛰려고 해요. 그러니까 뛰고 최소한의 이제 근력 운동을 해주고. 근력 운동에 원래 안 넣었던 이제 카프레이즈도 넣고 웨이티드 카프레이즈도 넣고. 저는 당연히 다 중요하지만 릴렉세이션이 통증 완화에 사실 제가 보는 이 모든 이제 그 근원 중에 하나는 그 타이트니스에서 오는 걸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그 사이너스 탈사의 부분에 특히. 그래서 그것만 잘해주시면은 4월에는 문제없이 트레이닝만 잘 되면 잘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네, 저도 들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왜 이렇게 웃기냐? 지금 급해요, 마음이. 말투가 좀 급해 보이시네요. 아주. 마음이 급해. 지금 당장 내일도 떠야 돼. 근데 진짜 이렇게 그 개인 목표가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트랙 앤 필드 하는 애가 가져왔다. 그러면 저는 그냥 폼 눌러주고 굴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걔의 목표가 더 멀리 있는 미시다.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있는 큰 경기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좀 기간을 두고 멀리 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4월에 있는 10마일을 뛰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혹은 급한 이 개인의 목표가 있다면 조금 초점이 항상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에 따라 어떤 초점을 주느냐가 누구인지 알고 그거에 따라서 개인화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렇죠. 개인화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소프트티슈가 제가 조금 그 성격이 아니라 그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은 소프트 티슈를 릴리즈 한다 그래서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 어떤 부분을 릴리즈하고 어떤 부분은 스트렝스를 해야 이제 그거를 밸런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든 부분을 소프트 릴리즈를 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소프트 티슈 릴리즈를 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스트렝스를 약한 부분은 찾아서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빗대어 봤을 때.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대부분의 그 연령대의 그 환자들은 릴리즈가 문제예요. 보통. 타이트한 트랙 앤 필드.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더 짚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는 스트렝스를 쌤이 말하는 스트렝스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력이 약한 게 스트렝스의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 릴렉스 하고 나서 스트레스 가기 전에 그 사이 단계가 있잖아요. 이게 액티브가 돼야 돼요. 이 머슬을 그러니까 근육에 대한 액티베이션. 근육에 대한 액티베이션.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건 이제 내가 이 근육을 내가 원할 때 액티브 시킬 수 있느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게를 들고 이런 것보다 내가 이게 잘 써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밴드를 쓴다던가 뭐 무게를 든다던가 그렇게 해서 스트렝스로 가는 스텝이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페인이 있는 케이스는 요걸 따라가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맞아요. 저도 같은 건 동의합니다. 무조건 뭐 스트렝스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러니까 컴펜세이션 되는, 그러니까 그쵸. 그게 너무 쉬우니까. 네, 한쪽이 이제 너무 많이 쓰이게 되면 다른 한쪽은 아예 이제 셧다운이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인저리가, 그러니까 부상이 발생하는 상황이 많으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액티베이션이 되나 안 되나를 일단 맞아요. 봐야 되긴 해요. 그거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환자를 볼 때.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제가 겪었을 때 좀 인터레스팅 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제가 그 신발을 바꾸기 전에 그 새로운 신발을 샀을 때 뉴트럴된 쿠션이 없는 신발을 샀을 때는 신발 1. 네. 네, 신발 1을 샀을 때는 제 발이, 오른쪽 발이 되게 좀 구조적으로 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왼쪽 발보다. 네. 잡아줘서 그런가? 뛸 때. 예. 걸을 때는 못 느꼈어요. 근데 뛸 때 이제 제가 느끼기엔 돌시플렉션이 좀 덜 된다. 오른쪽이. 덜 된다기보다는 그 플랜터 플렉션이 훨씬 더 많이 된다. 네네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3주 다 딜레이 시키고 온몸으로 이제 늦고 나서 공부를 하고 나서 테스트 해보면서 발등에 불 떨어지고 그래서 논문을 읽어봤는데 이런 사이너스 설사이나 아니면 이제 앵클 그냥 레럴 인저리 그 부상이 있었을 때 되게 흔하게 발생하는 게 돌시플렉션이 안 나온다라는 게 흔하대요. 그러니까 많은 말이 돼요. 환자 중에서. 네.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신발 2를 쿠션이 많은 거를 교환하고 하고 나서 통증이 덜 있을 때 그 생각을 하고서 뛰니까 제가 그러니까 돌시 플렉션을 좀 더 하려고, 그러니까 힐 스트라이킹을 먼저 다 하려고 뛰니까 확실히 그 순간에 통증이 확 줄어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뛰는 동안에. 그래서 이게 정말 그때 또 이제 혼자 생각이 들었던 거죠. 구조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쵸. 네. 맞아요. 이게 그 발이 진짜 오밀조밀 손처럼 맞아요. 다 모여있는 그 사이에 껴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맞죠. 그래서 저는 진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선수 트레이너들은, 의무 트레이너들은, 무슨 트레이너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이 환자한테 이해시키고 이걸 이미지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발목이지만 흔하지 않은 발목이죠. 발목이 자체는 흔하긴 한데 맞아요. 케이스는 좀 크로닉한 케이스니까. 그쵸? 그래서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같이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온 겁니다. 제 최근 부상이기도 하고. 또 이제 4월, 5월 되면은 한국에도 마라톤 뛰는 분들도 많고, 신년 계획으로 달리기를 세운 저 같은 어떤 모자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이런 발목이나 무릎 통증에 대해서 예민해진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항상 신발을 어떤 걸 신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잘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오늘의 기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신발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빗대어 봤을 때. 너무 한 큐에 딱 바뀌는 거였어요. 이거 좀 저도 많이 진짜, 신기했어요. 어떤 이유인지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쵸. 그럼요. 네. 하지만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신발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꾸준한 트레이닝, 점진적인 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그 소프티슈 관리가 이제 그
관리 및 유지에는 가장 중요하다. 특히 부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들을 잘 체크하면 맞아요.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부디 저도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미쳤다. 부상 재밌겠다. 없이 뛸 수 네. 있도록 저는 완주를 하면 정말 알려드리도록 끝까지. 하겠습니다. 진심. 아니 진짜로 잘 다른 것보다 건강하게 완주하게 지금 주요한 목표가 네, 아닌가. 맞아요. 조심하십시오. 저의 정말 바람은 통증 없이 그 결승선에 들어오는 거. 맞아. 기록은 막- 저에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거. 근데 막 오르막 내리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맞아요. 거 힘들 것 같긴 해. 네. 한번 준비 지켜봐야죠. 좀 많이 하셔요. 네, 맞습니다. 아직 발등에 불 근데 떠져서. 그런 생각도 해요. 한 번도 환자로서 골프카트를 타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 어디 한 번? 뭐 이것도 나쁘지 않지도? 네. 뭐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어오면 저는 사진을 남겨서 보내드릴게요. 개웃기게. 제가 약간 이게 보면서 이렇게 손 흔들면서 저 들어갑니다. 개웃겨. 맞아요. 재밌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보면서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면서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3월의 이달의 부상 여기까지 하시고요. 4월에 또 새로운 부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